뉴스룸이 취재한 소식입니다. 최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 영장에는 이유가 범죄 수사로 돼 있고 대상자는 모두 450명입니다. 먼저 최강일 PD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 집에서 저녁까지 다 먹고 이제 소화시킬 겸 산책으로 나간 건데 참사 악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는 건 그냥 저를 구해주고 갔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버티는 것 같고. 그런데 참사 넉 달 후 죽은 남편 이름 앞으로 날라온 은행 통보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목적으로 요청한 남편 카드 인적 사항을 제공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일단 제공 서류에 영장이라고 써있고 영장 번호가 이렇게 써있으니까 마치 내가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일주일 뒤 본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보서가 전달됐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물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까지 금융정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일부 영장엔 이유를 범죄 수사로, 또 다른 영장엔 입출금 내역도 들여다봤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어떻게 사망자 선정되는지 158분하고 피해자 부상자 280분이거든요. 282분, 총 450분. 경찰이 밝힌 영장 목적은 참사 당시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이태원 역장에 대한 수사. 하지만 역장 수사 때문에 필요했다면 유족들이나 부상자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였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제가 부상당이기도 한데 제가 유가족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누구시죠? 피해자분이? 그건 그래서 지금 그럼 다른 은행에서도 계속 이게 알림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JTBC 최광일입니다. 수사기관은 그러니까 이태원 지하철 역장 혐의와 관련해 참사 당일 피해자들이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 보기 위해 교통카드 내역을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교통카드 내역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차 가해라고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은 이정민 씨에게 날라온 은행 통지서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아이를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분노가 참을 수가 없는 정도였죠. 유족들의 잇따른 반발에 경찰은 희생자와 생존자들이 당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카드 내역만 조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로 예비 신부를 잃은 박모 씨가 받은 통지서.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아닌 입출금 내역입니다. 정말 카드 내용만, 대중교통 카드만 이용한 건지 아니면은 전체 계좌를 또 다른 걸 수사하려고 거래 내역을 전체 조회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JTBC 취재 결과 일부는 교통카드와 상관없는 금융 거래 내역까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광자 착오로 온 걸로 저희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아마 하게 됐던 걸로. 피해자들은 2차 가해라며 울분을 토로합니다. 엉뚱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닌지도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번 거래 내역 조사한 것도 그 마약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너무 생각이 듭니다. 사전 동의 없이 계좌를 털었다는 통지서에 참사의 악몽을 다시 떠올립니다. 안 힘들고 싶은데 자꾸 고가가 힘들게 만들어요, 저를. 이런 걸 할 거다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를 한 거잖아요. JTBC 정아람입니다. 과거에도 경찰은 이태원 역장 관련 수사라며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려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이 막았습니다. 2차 피해와 인권 침해 우려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번에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 대상을 더 늘렸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교통카드와
발급한 신용카드 전부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태원 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2차 피해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습니다. 인권 문제로 불청구했었던 게 맞는지? 취지는 그게 맞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달 뒤인 지난 1월 13일 경찰은 역장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피해자들이 직접 지하철을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경찰이 계좌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번엔 검찰이 이를 받아줬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요청 시간도 4시간에서 하루로 늘고 대상도 희생자뿐 아니라 생존자 250여 명을 추가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JTBC 취재진에게 역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지금 수사하고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유족과 피해자들은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납득할 수 없는 금융정보 수집이 국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유가족 협의회나 또는 우리 시민대책회의 쪽에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하신 것인데 이거 자체가 우리 유가족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JTBC 이호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는 참사 이후 스스로 삶을 포기한 고 이재현 군입니다. 이 군의 부모는 최근 저희 취재진을 만나 아들에 대한 정부의 2차 가해만 3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제 뉴스룸이 보도해드린 사전 동의 없이 날아온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였습니다. 최강일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참사 당일 친구 둘을 잃었던 이재현 군이 삶을 포기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울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2번 정도. 이제 그런 아이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친구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비하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엄마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가해진 경찰 수사가 너무 가혹했다 말합니다. 참사 다음 날 일요일이었어요. 저희 아이는 당연히 부상을 당했으니까 병원 입원 중이었었고 근데 갑작스럽게 경찰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이제 부모 없이 아이만 따로 데리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셔가지고 한 달 뒤 이군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국무총리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죽은 아들에게 날라온 금융정보 제공 통지서에 엄마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자기 자식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금융정보를 열람했다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온 우편물을 봤을 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유족의 심정을 약간이라도 좀 생각을 했었다면 이런 배려 없는 행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수사기관의 사전 동의 없는 금융정보 조사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영장 집행은 참사 당일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금융기관 실수로 거래 내역 정보가 제공된 건은 2건으로 즉각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경찰이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조회했다고 JTBC가 연속해 보도했는데요.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회에 나온 윤 청장은 가족들께서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데 대해 청장으로서 일정 부분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기관이 금융정보를 조회한 건 인권 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장님,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금융정보를 경찰이 살펴봤다, 이런 언론 보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경찰은 참 변명이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이태원 역장
수사를 위해서 참사 당일 피해자들이 이태원역 이용했는지 보기 위해서 교통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예. 그런데 교통카드 내역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도 제출됐고 확인했죠, 경찰이.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아니, 있는데 제출됐고 확인된 거 사실 확인만 예,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거는 그 많은 450건 중에 2건이 있었습니다. 네. 영장 청구 자체가 영장 신청 자체가 그랬죠. 지난 11월 특수본에서 이 희생자들의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내역 전부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요청한 것은 교통카드 사용 오죽하면 내역입니다. 검찰이 당시에 2차 피해와 인권 침해 우려로 반려까지 당시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그거를 인권 침해라는 차원은 아니었고요. 근데 2달 뒤에는 네네. 그 카드 사용 내역도 4시간 당초에는 4시간을 신청을 했다가 온종일 하루 온종일로 늘렸습니다. 또 대상자도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생존자 250명까지 추가했습니다. 그거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 부분들을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 수사상 그런 그 조회는 사전에 당사자의 고지를 하거나 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네. 범죄의 그런 이 우려가 있는 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이 참사 생존자 중 한 분께서는 이 거래 내역 조사한 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뭔가 나에 대해서도 마약과 관련된 이런 수사하는 거 아닌가 참 정말 이런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이 은행 통보사 세상에 제공 사유에 영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정말 그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것도 죄스러운데 정말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경찰과 검찰 2차 가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절차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교통카드뿐만 있습니다. 아니라 네. 신용카드 입출금 내역 전부 다 몰래 살펴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알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저희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규정과 절차에 이 사안에 따랐고요. 대해서 네. 경찰청장님 그럼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어쨌든 가족들께서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굉장히 좀 뭐 일정 부분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